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어제 하루 다들 잘 넘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손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댓글 다시거나 좋은 얘기들을 써주시는 분들 수준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뉴스를 하긴 할 건데, 뭐 골드만삭스가 그저께 밤인가요? 그저께 밤에 그런 뉴스를, 안 좋은 악재 뉴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자기네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에 관해서 전면 철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게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줘서 선물 매도 포지션과 같이 맞물려져가지고 골드만삭스 기반의 어떤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폭락을 시키고 거기에 또 개인 투자자들까지 동참을 해서 대대적인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운동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폰을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또 자기네는 그런 허위 기사를 내보낸 적도 없고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회피하는 그런 뉴스를 또 내보냈는데, 뭐 항상 그래 왔잖아요, 이 바닥. 그러니까 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이제 이 바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방향성은, 제가 말했던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향성은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이 그렇게 폭락이 심하면 저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그냥 뭐 제가 딱 툭 까놓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커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안 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살짝은 보긴 보는데 신경 자체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어저께는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부터 쭉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우지안이 SBI 해시파워로 BCH 공격 위협이라고 가운데 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지안이 여기 뉴스 자체 헤드라인만 보면 SBI하고 그 같은 팀이 아니라 약간 적대시하는 관계인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SBI하고 우지안하고 알고 보면 같은 팀이에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비트메인에 SBI가 분명히 돈이 투자가 돼 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면 우지안이 SBI를 견제하는 듯한, 어떻게 안 좋게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방향성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런 거 같아요. 왜 그 우지안이 이끄는 비트메인하고 그리고 또 그 비트메인에 또 반대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있고 악마가 있고, 그리고 악마가 존재를 해야 천사가 있듯이 이런 뉴스 자체도 알고 보면 그냥 쇼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저께 밤에 골드만삭스에서 어이없는 뉴스를 갑자기 내보낸 것 같이. 그래서 이 뉴스도 보시면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우지안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SBI가 해시파워를 이용해 BCH를 위협했다. 이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BCH를 장악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그들은 악인들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런 뉴스를 내보냈네요. 같은 편인데 편임에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를 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죠.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더 캐스퍼 샤딩 개발자 업데이트 배포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이더 개발팀인 프리스메스틱 연구소가 이더 2.0 캐스퍼가 적용된 오픈소스 샤딩 클라이언트를 배포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떨어져 있는 샤드의 통신 비효율성을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그러니까
알트 시세가 지금 오르면서 RDN이라는 라이덴 네트워크라는 코인도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근데 이거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이더리움 플랫폼하고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샤딩하고 플라즈마잖아요. 근데 샤딩 쪽에서 이제 개발 업데이트를 했네요. 본격적으로. 저도 좀 이 코인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상 좀 예의해서 주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코인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유튜버는 그 플랫폼 코인이 거품이 많이 껴서 대폭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가지고 그 관계돼 있거나 아니면 투자하신 투자분들이 뭐 트론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이더리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막 걱정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도 있는 플랫폼 코인 자체가 만약에 거품이 많이 껴서 만약에 가격이 지금보다 만약에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시장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플랫폼 코인이 이 바닥에 지금 인지도나 아니면 그 관련된 개발진, 관련된 코인 개발팀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얼마나 많고. 그러면은 세수를 세푸대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그러면은 그 뭐 유튜버가 본인이 중간에 연결해서 팔고 있는 그런 ICO 브리징해서 팔고 있는 그런 코인 자체는 그런 자체가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이런 거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독자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듣고 하실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언급을 했나? 아니면은 중장기로 언급을 했나? 그리고 스타일을 계속 주시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집값이 폭락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발행한 코인이나 아니면 중국 경제가 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미국 기자가 쓴 거를 읽고 그거에 관해서 그냥 언급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기사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봐야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봐야 하고 양쪽 기사를 다 읽어보고 중간 나라 입장에서 쓴 기사도 보면 대충 어떤 경제에 관해서 주택시장에 관해서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폭락해도 뭐 그게 뭐 갑자기 느닷없이 갑작스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프랑스 파리 가도 마찬가지고 영국 가도 집값이 꼭지를 찍어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딱 찍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사고하는데 좀 약간 편파적으로 약간 고지식한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괜히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빨간 글자에 보시면은 미국 세기 신임 위원 BTC의 우호적 발언이라고 써있고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5명의 위원 중 1명으로 엘라드 로이스만을 임명하며 2015년 이래 처음으로 공석이 사라졌다. 로이스만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시장이 그 작은 것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고 인식이 있으며 나는 SEC가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면서 세계 신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BTC에 우호적 발언했다고 그걸 또 빨간 글자로 이렇게 또 나왔네요. 우즈벡 암호화폐 거래 적법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대대적으로, 아니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내놓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 그게 적법하다, 괜찮다고 우호적 입장의 스탠스에 관한 그런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쏟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 사이드 변방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위주로 이제 저변 확대를 계속하면서 생태계 구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꼭 미국 코인이 어떻다, 중국 코인이 어떻다, 플랫폼 코인이 어떻다라고 뭐 그건 안 오를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로저버 BCH 투자 이유, BTC 투자했던 이유와 같아라고 하면서 여기 또 로저버께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또 좋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저도 BTC 못지않게 비트코인 캐시를 그만큼 동등할 정도로 인지도나 아니면 안정적인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바닥에 얼마 안 들어오시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투자하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더 확장성도 명확하고 더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장밋빛 뇌피셜일 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BTC는 일단 먼저 왕자 자리에서, 왕자의 게임에서 킹의 자리에 한동안은, 그러니까 장기간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잡단 새로 개발한 뭔가 코인이 그 자리에 넘본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미국 폴로닉스 8일 큐텀 상장이라고 하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오는 8일 새벽 1시 BTC, 이더, USDT 마켓에, 지금 보시면은 BTC 마켓, 이더 마켓, 그리고 테더 마켓에 퀀텀 시가총액 27일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거래소의 입출금 서비스는 이미 오픈된 것으로 나타났다. 큐텀은 현재 코인마켓객 기준 7.63% 하락한 3.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격 여하를 떠나서 미국의 폴로닉스라는 데가 골드만삭스가 그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지분 확보를 5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치고 나오기 전에 폴로닉스가 원래 시장 장악력이 가장 많이 컸고, 저도 이 바이낸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폴로닉스를 좀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폴로닉스에서 중국 코인 중에 양대가 네오하고 퀀텀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퀀텀을 상장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폴로닉스에서 중국 코인을 받아들인 거, 상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비트코인 마켓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마켓까지 다 종합적으로 상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 코인을 미국에서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 거래소에서 미국 코인을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 거래소에서 중국 코인을 배제를 한다? 말도 안 돼요. 진짜 세력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각각의 개별적인 피아트머니와 개별적인 그 나라의 고유의 통화나 코인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가지고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서 초단위 사회에서 다 공헌하는 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이 자리가 잡고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를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딱 양분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영역 다툼을 중장기화로 하면 할수록 전 세계 어떤 그 변방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나왔던 우즈벡이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가 되게 좋지 않은 스페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남미, 페루,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남아메리카 공화국, 가나 이런데,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는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하고의 어떤 그 목사님 그런 문제로.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라와 대폭락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미중 영역 다툼이 중장기화될수록 생겨서 그런 전반적인 전 세계에 있는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나라 신흥국부터 GDP, GNP가 낮은 나라들부터 생태계가 점점 이렇게 블록체인 위주의 코인 마켓의 거래를 일반 현물 시장에 계속해서 점점 도입한다고요. 예,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중국 코인이 어떻다, 뭐 플랫폼 코인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미국 CNN, IBM 블록체인의 대대적인 투자,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라고 써있잖아요. 미국 CNN에 따르면 IBM이 최근 몇 년 동안 항운, 은행, 의료보험, 식품안전 등의 업종의 500여 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투자회사 에드워드 존스의 조시 올슨 애널리스트는 이는 대담한 행동이며 이를 위해 IBM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 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확장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 IBM이 하다못해 중국 리서치 팀에서 그 특허권을 어디가 가장 많이 냈냐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첫 번째가 알리바바였고 두 번째가 IBM였잖아요. 근데 IBM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코인을 다들 아시죠? 스텔라 루멘이라는 거. 그리고 IBM의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고요. 그리고 IBM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의 스탠스를 나라는 그런 어떤 입장의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런 거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게 IBM이라는 회사예요. 예. 딱 이렇게 딱 그냥 보면은 그냥 전통적인 그냥 뭐 하드웨어 전방위의 그냥 기업이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ARM이나 뭐 엔비디아 아니면은 뭐 퀄컴, 스냅드래곤 그런 기업들 못지않게 전방위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특허권을 가지고 장악력을 휘두를 수 있는 회사가 IBM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택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포진에 있어서 전형적인 유택의 회사인 것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엄청 크죠. 알고 보면.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보시면 마켓워치 과반수 암호화폐 투자자 1년 내 보유량 늘릴 것이라고 하면서 또 호전적인 기사에 또 기사를 또 내보냈네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것 같은데 금융 및 비즈니스 전문 미디어 마켓워치가 비상장 주식거래 전문 업체인 쉐어스포스트의 데이터를 인용 과반수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향후 1년 내 암호화폐 보유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59%의 투자자와 72%의 소비자들이 내년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 현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호전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마켓워치의 기사네요.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네요. 골드만삭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확실한 결정 내리지 않아 라고. 이 뉴스가 새벽에 3시 21분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이다는
이더리움이 처음에 개발돼서 그 만들어질 때 거기 같이 동참해서 있었던 사람 중에 찰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도 지명도가 이 그 비탈릭 못지않게 엄청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코인들도 다 이 바닥에서 다 나쁘지 않게 다 평이 있거든요. 그 개발진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 자체도.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에이다 로드맵 업데이트 블록 스토리지 개선이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로드맵에 관해서 업데이트하고 앞으로의 향후 그 방향성에 관해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특히나 찰스 호킨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없어요. 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는 지금 시세가 뭐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이 내려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개발하고 다 그런 그 코인들이 다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있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빨간 글씨로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CFO BTC 거래 철회 관련 추측 보도 허위 기사라고 나왔잖아요. 미국 경제 미디어 CNBC에 따르면 마티 차베 골드만삭스 CF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랩트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철회 보도는 허위 기사라며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허위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가 허위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 뉴스는 허위 기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또 뉴스를 내보냈죠. 그리고 이 뉴스는 하도 많이 유튜버들이 다룰 거고 이미 다뤄진 내용이고 이미 나온 뉴스라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할게요. 근데 그때 이제 홍콩의 비트메인이 상장할 때도 SBI에서 거기다 자금을 넣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그런 얘기하고, 텐센트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자금을 넣었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구글링에다가 비트메인하고 한 칸 띄고 소프트뱅크나 아니면은 SBI라고,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그 손정희에 관한 거, 그리고 알리바바하고 한 칸 띄시고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치셔가지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쭉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오하고 퀀텀이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인데, 제가 이제 왜 자꾸 그거에 관해서 언급을 이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언급을 왜 자꾸 하냐면, 특히 퀀텀도 마찬가지지만 네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알리바바잖아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여기다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알리바바 그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걷어들였던 전반적인 수익금의 그 90% 넘는 거를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 자금을 놓고 그 자금을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업 확장에 쓰이고 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에서 엔트코인을 만들고 엔트코인이 리브랜딩해서 네오코인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급등락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걸 뭐 갑자기 철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내가 확고한 그런 거를 가지시려면 휘둘리지 마시고 내 자신이 구글링을 직접 해보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뭐 중국 코인은 망할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반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많이 알고 누가 적게 알고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 바닥에 무슨 전문가가 어딨어요. 전문가는 뭔지 아세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비트 많이 가지고 있고 코인 많이 가지고 있고 코인 투자 많이 해서 코인 투자 일찍 들어와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진짜 전문가예요.
솔직히 딱 보면은 돈 중간에 ICO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후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번 사람들이에요. 예. 딱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일본 SBI XRP 이용한 해외 송금 누적 금액 45억 달러라고 나왔잖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SBI 그룹이 리플 시가총액 3위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누적 금액이 5천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I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는 속도와 비용 방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라고 하면서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SBI에서 좀 많이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게 XRP하고 XRP보다 더 많이 밀어주는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라 어저께 밤인가? 그저께 밤이구나. 그저께 골드만삭스에 관한 악재 기사가 나올 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상위 4개인가 5개 되는 코인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에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SBI,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주인인 손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이미 알고 있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는, 비전 펀드를 운영하는 손정이가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냐고요. 우리는 개인이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악재 기사를 내보내기 2, 3일 전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뉴스 나왔을 때. 그래서 또 이 새끼들 또 그래서 하여튼 예. 그래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블록체인 사업 관련 6개 포지션 인재 채용이라고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는 그런 거를 이제 시사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VR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VR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못지않게 블록체인의 어떤 암호화폐나 그런 플랫폼을 만약에 적용을 하면 어떤 기업 못지않게 아마 빠르게 시장에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게 페이스북이라 아마 눈여겨보셔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중국 17개 금융상장사 연간 보고서에 블록체인 성과 포함이라고 나왔죠. 중국 증권일보에 따르면 상하이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87개 상장 금융기업 중 17개 기업이 공식 연간 실적 보고서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 성과 및 현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곳이 은행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은행들은 주로 금융 서플라이 체인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미디어는 블록체인 사업이 연간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블록체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중국이 아마 향후에는 뭐 긍정적인 기사를 아마 쏟아낼 거라고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코인리스에 관해서 뉴스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본 홋카이도 지진으로 대규모 정전, 전력 44%는 복구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지진 여파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본에서 6.7 규모로 지진이 났는데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처음이나 두 번째 동영상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지진에 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금이나 은 말고 암호화폐 쪽으로도 많이 포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일본의 지진이 나는 게 빈도수도 점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중장기화 될수록 더 과격하게 아마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거든요. 근데 브레고리로 따졌을 때 왼쪽 제일 윗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6.7의 지진이 났고, 이 6.7의 지진이 나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났었어요. 그 해상 그 근방에서, 태평양 그 근방에 났었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롬복에서 지진이 났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골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여기 보시면은 그냥 미국하고 한 칸 띄고 지진이라고 딱 치면, 보세요. 이게 29일날이에요. 8월 29일날 뉴칼레도니아 섬 인근 해저 규모 7.0 지진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보시면 뉴칼레도니아는 다들 어디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미국 LA 인근서 규모 4.4 지진, 강한 진동, 피해 보고 아직 없어 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괌 사이판 이딴 지진, 여행 관광 주의보, 경북 울진도 흔들 기상청 특보라고 나왔잖아요. 이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의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진이 나서 그 파동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파동이 경주나 포항이나 그 울산이나 부산 쪽에 그 그 지진의 파동이 언젠가는 더, 만약에 지진이 더 크게 나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마음을 너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지진 여파가 와서 부동산에 만약에 지금 그 가산동이나 아니면은 도봉인가? 거기서 그 초등학교가 넘어갈 지경이었잖아요. 터파기를 잘못해서 그 흙을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막아놔서 건물이 지금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로 대대적으로 만약에 지진이 나서 건물 자체에 지진으로 인해서 크랙이 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물을 내놔도 거래 자체가 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퍼질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정부에선 물론 뭐 부동산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집도 계속 지어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자는 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정도는 너무 거기다 100% 너무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 지진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지진 난 게 그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괌을 거쳐서 이 U자 형태로 가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메리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남미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 걸쳐져 있는 쪽 있죠? 그쪽에? 그러면 그쪽에 피지 앞바다에서도 사실 지진이 났었어요. 피지 앞바다에서도 7.0인가 지진이 얼마 전에 해상에서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남미부터 해서 그 지진 파동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그러니까 불의 골이 오른쪽 상해 쪽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서부 쪽이잖아요. 거기 샌안드레아스 기반의 그쪽 지방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려가지고 제 영상에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부동산을 거기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오늘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미국이 결국에는 이런 영역 다툼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입장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중립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악마다 아니면 뭐 미국이 천사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악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고, 천사라는 존재가 부각되려면 악마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걸 다 저는 아우러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자기 힘, 포스에 의해서 다 눌러버릴 수 있고, 다 조종할 수 있고, 다 자기 그 권한에 의해서 다 조종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결국에는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진 파동이 더 급격하게 가중되고, 미국 서부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만약에 지진이나 대지진이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추세에 점진적으로 불거질 경우, 이 거대한 세력이 웅축해서 가지고 있던 거대한 그 불을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는 거죠.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위주로 다국적 패권으로 이제 약간 스프레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미국 일변의 그러니까 단일 체제 위주에서 이제 중국을 위시한 다극 체제 있죠. 다극 체제. 그러니까 중국 하나가 아니라 중국 하나로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전 세계를 어떻게 아우러려요. 그러니까 중국을 위시해서 다극 체제로 이렇게 전향된다는 거죠. 그 파워 게임의 파워의 이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계를 조정하는 그 세력으로서는, 그게 저는 향후 5년이나 10년으로 봤을 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이득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진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달러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양적 완화로 받쳐주고 있지만, 일본이란 나라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 결국에는 미국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엔화 그 아베노믹스도 결국엔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일권 체제는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세력은 중국을 위시한 다극 체제 일변의 어떤 그 7개 나라가 전 세계를 아우러르는 약간 그런 다변화주의, 다극주의 체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뭐 중국 코인이 미국 코인이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다 주목받을 수 있고, 다 성장 가능성 있고, 다 그 제도권 시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ETF 시장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재산으로서의 가치 형성과 투자하신 거에 관해서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굳이 뭐 러시아 코인, 중국 코인, 뭐 러시아 코인 웨이브, 그래서 넌 안 돼, 웨이브는 망해, 이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뭐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이 시장에서 진짜 그럼 살 게 뭐가 있어요? 리플하고 그런 거밖에 더 있나요? 네? 리플하고 비트코인만 사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면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고 천천히 빚지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래도 다 부자 되시고 다 잘 되실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날씨는 점점 좋아져서 좋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 사람 얘기가 그래도 신빙성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